제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회가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고 민감한 사안은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세 분리기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후보들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경선 승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즌 초반 주춤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연승을 거두며 선두권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은 나무 방화수가 해남 대흥사를 시작으로 전국 목조문화재 주변에 식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를 2달가량 앞두고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시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아있는 시의원들도 선거를 의식하느라 민감한 조례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의 의원들 자리가 뒤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시의원 22명 가운데 5명이 구청장 선거를 위해서 이미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를 위한 작별 인사는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4년 정말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시의회 의장 역시 이미 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시의원의 3분의 1이 그만두거나 사퇴할 예정인 가운데 상임위원회는 의원 3명씩만 참석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거부권 행사로 정작 논란이 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폐지를 요구해온 단체들의 압박 속에 회장님 있습니다. 재의결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적 검토, 논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낙선운동 압박에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의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새 분리기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후보들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경선 승리의 중요 변수가 되면서 새 후보 진영의 기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중앙당 결정에 따라 후보 3명으로 압축되면서 중도 탈락한 이병훈 전 예비후보가 이용섭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경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직책에 관계없이 광주를 위해서 백의종군한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냈던 강기정 예비후보도 통합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강 후보는 주먹밥은행과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민영배 최영호 전 예비후보의 공약들을 함께 실천해 가겠다며 단일 후보의 강점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두 후보는 또 불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양양자 예비후보는 광주시장 경선을 과거와 미래의 구도 싸움으로 규정하고 후보 진영 간 연대 대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광주가 필요하다면 양양자가 유일한 답입니다. 3파전 양상의 광주시장 경선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본 경선 이후에 3위 후보가 1, 2위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도 벌써부터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MBC는 지난 3주 동안 특별 대담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했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질문이 던져졌는데 이에 대해 뭐라고 답을 냈을까요? 직접 판단해 보시죠. 김낙곤 기자입니다. 3명 모두에게 자신이 꿈꾸는 광주와 대표 공약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전문가로서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만들었던 5년 로드맵 정책들을 강주에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그런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강한 자부심과 이런 일자리, 중소기업이 강한 도시가 되면 참 좋은 광주가 되겠다. 이제 과거의 광주를 미래의 광주로, 세계의 광주로, 그리고 광주의 브랜드를 세계화시키겠습니다.
이용수 후보에게는 50대 청와대 근무 전력과 지난 총선에서 광주 정계를 떠나겠다고 한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당시 근무했던 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세 분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어찌됐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죄송스럽고요. 저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기정 후보에게는 국회의원 3선 12년 동안 지역에 무엇을 했는지와 단일화 3인 시민 공동정부가 공공기관 인사 나눠먹기 등 부작용이 우려됨을 물었습니다. 길을 뚫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자랑하는데요.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을 광주에 끌어온 최초의 사람. 강기정, 최영호, 민영배 세 사람이 아무리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하고 퇴직 관료들의 자리 보존용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양양자 후보에게는 광주에 온 지 불과 2년여 만에 시장에 도전하는 것과 백혈병 노동자 문제 등 삼성 내부 문제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이 인권도시시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새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그래서 호남에서 우뚝 서달라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고향이었습니다만 그런 간절함에 30년 동안이 저는 정말 타협과 공감과 협치와 소통과 그것의 산물이었지, 제가 어떤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광주 MBC는 오는 16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3명을 초청해 합동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낙곤입니다. 시즌 초반 주춤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연승을 달리며 선두권 추격에 바짝 힘을 냈습니다. 강력한 선발진과 타선의 응집력이 조화된 지난해 우승 공식이 되살아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원동력이었던 기아의 승리 공식이 확인된 한 주였습니다. 헥터와 양현종, 패틴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안정적인 투구로 승리의 발판을 확실히 놓았습니다. 이들의 지난주 평균 자책점은 1.4. 안타는 많이 맞았지만 빼어난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타자 박병호, 3구, 백 돌았습니다. 삼진. 3연패 기간 침체됐던 타선도 되살아났습니다. 3할 1분 7리로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3할 때 팀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을 당하거나 점수가 꼭 필요할 때 집중력이 되살아났습니다. 4구째 때립니다. 1루간 다시 한번 빠져나갑니다. 점수는 4대3 역전 기아 타이거즈. 뒷문 불안을 연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불펜진은 올 시즌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3.2로 1위고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블런 세이브 역시 올해는 한 개도 없습니다. 마무리 김세현을 비롯해 임창용과 김문동 그리고 신인 선수들이 짬을 뒷층으로 뒷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구째 바깥쪽 빠져왔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박병호에 이어서 초이스까지. 지난 주말 넥센과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기분 좋은 4연승을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쳐진 한화와 롯데를 상대로 6연전을 치릅니다. 4호 선발은 아직 의문표가 붙어있지만 선발의 힘과 타선의 응집력이 유지될 경우 기아의 선두 탈환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인 방화수 들어보셨나요? 산림청이 사찰을 중심으로 방화수종을 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특징이 있는지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입니다. 보물 등 23점의 문화재를 간직한 사찰 외곽으로 동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철 푸른 잎이어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빨리 붙이질 않아요. 항상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스님들이 지혜롭게 화재도 방지하고 또 그때 어릴 때 기름도 짜서 이런 정각 같은데 좀 활용도 하고. 동백나무처럼 화재에 강한 이른바 방화수종은 아웨나무와 가막살나무, 가시나무, 은행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나무들보다 수분이 풍부해 불이 났을 때 발열량이 적고 자연 발화 온도도 높은 수종들로 산불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대응사를 시작으로 사찰 등 전국의 목조 문화재 주변에 방화수림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찰 측과 논의해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 숲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방화 수종을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가 국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도 아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찰 등 목조 문화재는 전남에만 270여 곳, 방화 수종 식재는 다양한 숲 조성과 함께 재해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머니와 다툰 뒤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10여 명이 투숙 중인 광주의 한 모텔 2층과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이 씨는 방화전과 산범으로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어머니가 월세를 내고 투숙 중인 모텔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원 모집의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선물하고 30만 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국방부 5.11 연구위원회 참여로 논란을 부른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5.11 연구위원회는 5.18을 왜곡한 조직이고 서 차관의 참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차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